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 화학 반응식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물질의 양을 다루는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런 반응식을 쓸 줄 알고 그 반응식으로부터 양을 계산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노트 20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은 화학 반응식이고요. 어떤 화학 반응식을 쓸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를 설명할 줄도 알고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내용입니다. 네, 도입인데요. 야구 전광판에 기호와 숫자의 의미를 알면 점수, 타구, 판정, 표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사용된 기호나 숫자에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반응물이나 생성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양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화학적 반응식이 무엇인가? 화학 반응식이란 반응을 화학식과 숫자, 화살표 이런 걸 통해서 간단히 나타내는 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면 물,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화학식, 그 다음에 앞에 숫자, 그 다음에 화살표, 더하기 이런 걸로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그럼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반응물질은 수소,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O2, 그 다음에 생성물, 수증기, 이걸 H2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식으로 쓰는 겁니다.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고 그것을 화살표로 연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라면 플러스로 이제 연결하면 되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긴다. 이걸 이제 H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H2가 생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3단계, 이게 제일 중요하죠. 화학식의 개수를 맞춰라 하는 건데, 이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건데요. 개수를 맞추는 방법, 여기서는 좀 간단하죠. H2가 O2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O가 2개니까 2H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수소가 4개니까 2. 이렇게 해서 2H2 더하기 O2가 2H2O가 됐다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고 싶으면 화학식 뒤에 괄호를 써서 표시하면 됩니다. 고체면 S를 쓰면 되고요. 액체면 L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면 G, 그 다음에 수용액이면 aqueous, AQ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 H2 기체와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들었다. 수증기도 역시 기체니까 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겨요. 그러면 반응물 질소와 수소, 질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생성물이죠. NH3. 그러니까 이런 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반응식으로 써라. N2가 H2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거 개수 맞춰야 되겠죠. N2, 2NH3, 그 다음에 3H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번에 에탄올의 연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반응물 에탄올 C2H5OH. 그다음에 연소는 산소와 반응. 그 다음에 생성물 CO2,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반응물. C2H5OH가 O2랑 반응을 해서 CO2와 H2O가 생긴다. 근데 이거 좀 개수 맞추는 거 좀 어렵기는 해요. 원래 이 다음에 미정계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여기서 먼저 연습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 애 개수를 1이라고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2개가 됐으니까 CO2 앞에도 2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가 6개입니다. 수소가 6개니까 3H2O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의 수가 4 플러스 3 해서 7이 됩니다. 7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3 이렇게 써서 C2H5OH가 3O2랑 반응을 해서 이 CO2가 생기고 3H2O가 생긴다. 이렇게 반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금 복잡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미정개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수를 모르는 문자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 메탄올 CH3OH 그다음 연소 O2 그다음에 CO2 그다음 H2O에서 개수를 모르니까 얘를 A, B, X, Y 이런 식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수가 같도록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일단 C는 이쪽엔 A, 그 다음 여기는 X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H는 4A가 2Y가 돼야 합니다. 그럼 O는요? O는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A 플러스 2B는 2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A가 1이라고 놓는다면 X는 1이 나오죠. A가 1이라면 Y는 또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A가 1이고요. 2B는 2X 2 플러스 2 해서 2B는 3이 돼서 B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3. 그래서 이제 넣어서 반응식을 쓰는 거죠. A는 1이니까 CH3OH 그 다음에 B는 2분의 3O2 그 다음에 X는 1이니까 CO2 그 다음에 Y는 EH2O 그런데 반응식에는 분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럼 2CH3OH 그 다음 3O2 그 다음에 2CO2 더하기 4H2O가 되죠. 이런 다음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메탄올 액체, 그 다음에 3O2 기체 반응해서 2CO2 기체, 그 다음에 물이 생긴다 그랬으니까요. 4H2O 액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뭐 미정계수법을 이렇게 개수를 A와 뭐 B, X, Y를 놓고 했는데 요거 이 앞에 에탄올 연습했던 것처럼 그냥 개수에서 복잡한 아이를 1을 놓고 시작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다음 화학 반응식의 괄호 안에 알맞는 개수를 써봐라 했습니다. 일단 이런 거 Mg, Cl2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Cl이 2개죠. 그러니까 HCl 앞에 2 그러면 수소가 2개니까 1 그 다음 Mg 1 해가지고 Mg 플러스 2HCl이 MgCl2 더하기 H2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산 HNO3와 수산화 칼슘 CaOH2가 반응을 해서 CaNO3 더하기 물이 되는 반응 요거 이제 해보라는 건데요. 얘는 사실 산염기 반응이고요. H가 1가짜리, 그 다음에 NO3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A가 2가짜리, 마이너스 2가짜리가 2개. 이래서 이온이 이렇게 통째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NO3가 2덩어리니까 NO3가 2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CA가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EH하고 여기 있는 OH 2개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물을 2개 만들게 되죠. 이렇게 반응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응식은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반응에 관여한 물질 사이의 계수비가요, 몰비하고 똑같다는 거. 뭐 지금 요 이제 뒤에 나오는 요걸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식이 있다고 칩시다. 반응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개수의 비가요, 2대 1대 2죠. 그럼 이 개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일단 이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를 반응 모형으로 그리면 H2가 두 개니까 이렇게 분자 두 개 그렸죠. 그다음에 O2가 하나니까 분자 하나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H2O가 두 개니까 분자 두 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수의 비가 모형으로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확장시켜서 몰비로 나타내 봅시다. 이거 몰비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두 개, 여기다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이게 이제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수의 비, 개수의 비가 2대 1대 2는 몰비 2대 1대 2와 똑같고요. 그 몰을 이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분자수의 비 역시 2대 1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기체라면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1몰은 22.4리터인데 개수의 비가 2대 1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2인 애는 부피가 2, 그 다음에 1몰인 애는 1, 2몰인 애는 2 해가지고 부피비 2대 1대 2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피비, 그 다음에 몰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이건 다 개수의 비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질량비는 어때요? 질량은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수소는 2대 1대 2인데 수소의 분자량은 2니까요. 질량이 4.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은 32니까 32g. 그 다음에 H2O의 분자량은 18인데 이런 게 두 개니까 36 해가지고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는데요. 여기서 질량비, 반응 전의 질량의 합이요, 요거 36입니다. 반응 후의 질량의 합, 바로 36.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개수비는 반응의 몰비이며 반응의 분자수비이며 기체일 때 부피비까지 해당한다. 하지만 질량비는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CH4가 이 O2랑 반응해서 CO2가 생기고 이 H2O가 생길 때 우린 여기서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물질의 일단 반응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메테인 기체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그 다음에 수증기가 아니라 이제 물이죠. 물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개수의 비가 1대 2대 1대 2입니다. 그럼 이 개수의 비는 바로 몰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1몰이 반응하면 산소는 2몰이 쓰이고 이때 이산화탄소는 1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은 2몰이 생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자수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몰은 1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2몰은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 1몰은 1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2몰은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얘가 기체라면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22.4리터가 1몰이니까 부피의 비 1대 2대 1이 성립하고,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요. 수증기, 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요거 계산해야 돼요. 분자량 가지고. 즉 메테인은 1몰인데 1몰 화학식량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몰이 반응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2 해서 64g.
반응을 하면 CO2 1몰 44g이 생기고 그 다음에 H2O 2몰이 생기는데 18g 해가지고 16g 대 64g 대 44g 대 36g이 생긴다를 알 수 있고, 여기서 뭐가 성립하는 것도 이 두 개를 합하면요 70g,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면 70이 아니라 80이죠. 80g.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와 같지 않은 거를 골라라.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계수비는 분자수의 비 맞죠? 그 다음에 몰비 맞아요. 그 다음에 기체라면 부피비는 같지만 질량비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질량비를 골라야죠.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 3가지 이상. 일단 반응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생성물이 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도 알 수 있죠. 2대 1대 2대 1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양적인 관계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몰과 질량 관계를 이용하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계수비는 몰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이 이제 A가 있는데 A가 반응해서 B가 된다. 이때 A의 질량을 안되면 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요 A의 몰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계수비를 이용해서 몰비를 알면 생성되는 B의 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요. 몰을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몇 몰인지를 곱해서 B가 몇 그램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메테인 32g이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기느냐?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질량에 대한 정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바로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수비가 몰비니까 반응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CO2와 물이 생깁니다. 계수 맞춰야죠. He, 그 다음에 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메테인 32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메테인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몰 질량, 이게 화학식량 16분의 그 다음에 질량 32 해서 2몰이 나오죠. 그러면 이 계수비를 이용해서 CO2 발생하는 몰을 구합니다. 일단 CH4와 CO2의 계수비는 몰비를 뜻하는데 이게 바로 CH4, CO2, 몰비가 1대 1입니다. 그렇다면 CH4와 CO2의 몰비가 1대 1이면 CH4가 2몰 생길 때 X, CO2가 몇 몰이 생기냐? 비례식 세우면 되겠죠? X는 바로 2몰이 됩니다. 그럼 몰이 2몰인데 우리는 질량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해서 우리는 CO2가 2몰이 생기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CO2의 화학식량이 44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바로 88g의 CO2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라면 계수비는 기체의 부피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수비를 알면 또 부피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수소가 4.48L 반응을 하면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때 반응하는 산소는 얼마냐 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 제일 먼저 반응식 써야죠. 수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지금
부피비가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예요. 그러면 2대 1이죠. 이때 2대 1의 부피비인데 수소가 사실 4.48리터 쓰여 반응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산소는 이거의 반 2.24리터가 쓰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이처럼 뭐 질량하고 부피, 뭐 질량과 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다 그럼 물어보는 건 개수비로부터 몰비를 구하고 몰을 여러 가지로 환산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화탄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는 0도씨 일기압에서 몇 리터인가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반응식을 써야 돼요.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래요. 그래서 CO2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수 맞춰야죠. 2, 2 이렇게 하면 개수가 다 맞습니다. 2CO 더하기 O2 하면 CO2. 이때 일산화탄소 분자 몰 양을 얘기하죠. 모두 필요한 최소 부피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이 0.5몰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0.5몰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는 최소한 0.25몰이 있어야 되겠죠. 0.25몰 최소 부피. 이거보다 많으면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러면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니까 0.25몰은 요거의 4분의 1, 5.6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5.6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0도씨 일기압에서 프로페인 기체 2.24리터를 완전히 연소시킬 때 CO2는 얼마나 생기겠느냐 했어요. 이것도 역시 반응식을 써야 돼요. 프로페인을 연소시킬 겁니다. 그럼 3CO2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니까 4H2O 이렇게 생기고요. 개수 맞춰야죠. 3에 2니까 6 요거 4, 15, O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프로페인하고 이산화탄소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프로페인이 2.24래요. 그럼 이거 0.1몰이죠. 0.1몰이 반응을 하면 CO2가 몇 몰 생겨야 돼요? 0.3몰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질량으로 물어봤으니까요. 0.3에다 곱하기 화학식량 4.44를 하면 바로 그것이 저게 나오겠죠? 질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10분의 44에 3을 곱하니까 2 132 13.2g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요. 먼저 0이 되는, 먼저 쓰고 없어지는 얘를 화학 반응에서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를 만드는데 B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A가 일정한 양밖에 없다면 A에 의해서 C의 양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이때 A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이 여러 개 있을 때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물질로 A가 일정량이 있다면 B를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C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A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럼 A가 한계 반응물이면 한계 반응물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성물의 양이 증가했다면 이때 증가해서 많이 넣어준 애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물의 증가한 비율과 생성물의 증가한 비율을 비교하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로 하면 좀 복잡한데요. 요거를 연습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얘가 나와 있습니다. EA와 B가 반응해서 이 C가 생기는 반응이에요. 이런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는 이러한 스타일로 좀 써주는 게 좀 편한데요. 일단 처음에 A가 6몰이 들어가 있고 B가 1몰이 들어가 있고 C가 0몰이에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얘가 2대 1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가 다 쓰냐 하면 B를 다 쓰게 되죠. 1몰. 쓰니까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많지만 B가 1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2몰이 사용되게 되고 4몰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B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이때 생성되는 C는 2몰이 됩니다. 여기서 요거요, 요거. 2몰과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생긴다. 요거는 바로 개수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비. 그러면 C는 2몰이 생기겠죠. 이때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넣어줬는데 0이 되는 애예요. 얘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럼 이때 A는 그대로 6몰을 썼는데요. B를 2배 만들어줬어요. 2배. 이제 2배 만들어줍니다. 더 넣어준 거예요. B를.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 얘 2몰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4몰 반응을 하겠죠. 개수비니까 2대 1대 2. 그래서 C는 4몰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2몰 남고요. 그 다음에 B는 0몰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4몰이 됩니다. 이때 모두 다 소모되네. 얘가 한계 반응물이죠. 얘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얘도 역시. 그럼 보세요. 한계 반응물을 늘렸어요. 한계 반응물을 늘렸더니 생성물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늘어났나 보세요. A는 그대로인데 한계 반응물을 2배 늘렸더니 생성물도 역시 2배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한계 반응물을 몇 배 늘리면 생성물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 A랑 B랑 반응을 해서 C가 생기는데 똑같이 B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1몰을 썼습니다. 한계 반응물.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요. A는 2몰 반응을 하겠고 그 다음에 C는 2몰 생기겠죠. 그래서 A는 4몰이 남고요. B는 하나도 안 남고 C는 2몰이 생깁니다. 그런데 B를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켜서 이번에는 4몰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얘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4몰을 다 반응시키려면 A가 8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A를 다 쓰게 되고 이번에는 B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B는 1몰이 남고 그 다음에 6대 3대 6이니까 C는 6몰이 생기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계 반응물은 다 쓴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럼 한계 반응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B를 처음에는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었어요. 근데 B를 4배 했더니 한계 반응물을 이제 늘리면 생성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생성물이 몇 배밖에 안 늘어나요? 3배밖에 안 늘어나요. B를 4배 했는데 C가 이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B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4배를 했는데 4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3배밖에 못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A가 부족했다. 4배 늘어나면 생성물도 4배 늘어나야 되는데 생성물이 4배 늘어나려고 보니까 A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개수가 모르는 반응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개수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실험을 2번 한 거예요. A를 처음에 2몰 쓰고 B를 8몰 썼어요. 그랬더니 C가 0에서 2몰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나에서 했는데 A를 4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늘어나요. 반응물 중에 일부를 늘렸더니 생성물이 늘어나더라. 그럼 여기서 가에선 얘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에서는 A를 4배 했는데 C가 2배밖에 안 늘어나요. 왜? 얘를 4배 만들고, 그러니까 A를 4배 만들었을 때 A 4배를 다 반응시키려면 B도 4배가 돼야 되는 건데 B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C는 2배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일단 가를 봅시다. A가 반응을 해서 C를 만드는데 A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즉 2에서 0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량, 반응량이 2몰이에요. A가 2몰 반응해요. 그런데 C는 0에서 2몰 생겨요. A가 2몰 반응했더니 C가 2몰 생긴다. 즉 반응 B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라는 거예요. 개수의 비가. 반응 B가 1대 1. 즉 A 대 C의 개수의 비가 1대 1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나번 한번 볼게요. 나번은 한계 반응물이 B예요. 그러면 B가 얼마 반응한 거냐면 B가 한계 반응물은 모두 쓰는 거니까요. 2몰 반응을 했더니 이제 C가 0에서 4몰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반응 B가 얼마다? 2몰 반응했더니 4몰이 생기더라. 1대 2라는 거죠. 누구랑 누구랑? B랑 C랑. 그러니까 개수의 B, B 대 C는 1대 2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의 B가 정리가 되죠. 일단 A 대 B 대 C인데 A 대 C가 1대 1이고요. B 대 C가 1대 2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대 C는 2대 2고 그 다음에 B 대 C는 1대 2 해서 개수의 B가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반응은 EA와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표는 이제 X의 양을 X, Y의 양을 각각 달리하면서 똑같은 문제예요. 생성되는 G의 양과 남은 반응물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실험 1은 X를 3하고 6 썼더니 G가 3몰이 생겼는데 누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한계 반응물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X를 1몰 넣고 Y를 3몰 넣었더니 G가 2몰 생기면서 남은 애가 Y래요. 그러니까 누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얘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한번 봅시다. 한계 반응물을 증가시키면요. 생성물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2에서 1번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계 반응물이 2번에서 X였는데 얘를 3몰로 늘렸더니 생성물도 늘어났어요. 한계 반응물이니까. 그런데 얘를 3배 했는데 생성물은 2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X가 3배가 됐을 때 얘를 다 반응시키려면 Y도 3배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왜냐하면 반응 B가 개수의 B니까. 근데 X를 3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G가 2배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1번 실험에서는 Y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를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실험에서 남은 반응물은 바로 X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실험에서 남은 애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남은 반응물 Y가 몇 몰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몇 몰이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개수를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 X와 Y가 반응을 해서 G를 만드는 반응이라고 해서 개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실험에서. 1번 실험에서 Y는 얼마가 반응했냐면 6몰을 썼는데 다 쓴 거예요. 한 개 반응물이니까. 그래서 반응은 6몰 했고 G는 4몰이 생겼어요. 4몰. 그러니까 반응 B가 3대 2예요. 그러니까 개수의 B, 즉 B 대 C가 3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2번을 볼게요. 반응 2번은 X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X가 1몰 반응했더니 G가 2몰 생겨요. 즉 반응 B가 1대 2예요. 그러니까 A 대 C가 1대 2라는 거죠. 그럼 요거 합치면 A 대 B 대 C가 1대 3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식을 제대로 써보면 X 플러스 3Y가 2C가 되는 반응. 2C가 아니라 2G가 돼야죠. Z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실험 2번. 그래서 반응 X는 1몰 반응했고요. Y는 4몰 반응을 해요. 그럼 얘가 1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X는 1몰 다 반응하고 Y는 3몰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남는다? Y는 1몰 남는다 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의 반응식 쓰는 방법,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42페이지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설계, 수행하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험을 직접 해볼지 안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험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탄산칼슘 1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할 때 그 생성물을 가지고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일단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양적 관계를 알아보려면 이게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산칼슘 CaCO3입니다. 얘를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CaCl2가 생기면서 물이 생기고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에서 이제 뭐를 측정할 거냐면 보통 물은 얘가 지금 수용액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수용액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 다음 얘는 고체 상태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반응에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수증기로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O2는 기체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CO2의 양을 측정을 하면서 양적 관계를 확인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을 어떤 과정으로 설계를 하냐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탄산칼슘 1g을 반응시킬 거니까요. 탄산칼슘 1g을 이렇게 약포 종이에다가 탄산칼슘 1g을 측정해서 달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일단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솜으로 느슨하게 막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느슨하게 막으면 CO2 기체는 날아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이 일부는 물로 생기고 일부는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죠? 이때 느슨하게 솜으로 막으면
날아가는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솜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느슨하게 솜으로 막는다는 건 CO2만 날아가게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막은 다음에 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탄산칼슘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나면 여기서 CO2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질량은 처음에 비해서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 차이를 측정하면 이 질량 차이, 감소한 질량이 CO2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해서 CO2가 얼마가 생겼는지 알아낸 다음에 몰피를 구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험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실험 데이터를 주고 해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반응식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 2시간 정도는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